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 미국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수혜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시세를 내고 있지만은 또 이 유럽 종양학회로 인해서 암 치료제에 대한 그러한 종목들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도 좀 이와 관련해서 임상시험과 관련한 공시를 내놨는데요.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시고 자세하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시험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면역항암제 GI108 단일요법의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항 및 항종양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1상과 2A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고 지난 12일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임상을 통해 GI108 단독요법의 최대 내약 용량 및 또는 권장 제2상 용량을 정의하고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용량 확장 평가를 통해 GI108 단독요법의 항종양 활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공시에서도 살펴봤듯이 차세대 면역 항암제 GI108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약품 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GI108은요, 이 세포막 효소인 이 CD73을 억제시키는 항체와 또 인터루킨2 변이체가 연결된 퍼스트인 클래스 이중융합 항체 단백질인데요. GI108은 이 선도 글로벌 제약사의 CD73 항체보다 이 결합 친화도가 우수한 걸로 나타나 있고요. 또 이 CD73 과발현 암종을 표적화함과 동시에 또 이 종양 미세 환경 내 대사 면역 억제 물질인 아데노신 생성을 저해함으로써 이 아데노신이 유발하는 T세포 그리고 NK인 세포의 활성 억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이 인터루킨 수용체 알파 체인에 대한 결합력을 제거시킨 이 인터루킨2 변이체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T세포 그리고 NK세포의 증가와 또 기능 향상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또 혈관 누수 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종양 내로 한정된 이 인터루킨2 작용에 따른 항암 효과 향상 및 또 전신 부작용 최소화 면에서 차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GI 이노베이션의 차세대 면역 항암제 우수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공시가 단독 용법에 대해서도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했다라고 하면은 또 병용 용법 임상시험을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와 또 임상시험 협력까지 나섰다라는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사실 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임상시험이 굉장히 또 큰 화두인 거잖아요. 좀 네. 자세한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네, GI 이노베이션은요, 이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와 함께 이 면역 항암제 병용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시험 협력 및 그리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양사는 내성 간암이나 또 흑색종 및 신장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이 GI 이노베이션의 면역 항암제인 GI102와 또 머크의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유효성 등을 평가할 계획인데요. 머크와 이렇게 공동 임상시험에 나선 것은 2020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렇게 좀 두 번째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이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와 면역 항암제로 두 번이나 공동 임상을 진행하는 것은 GI 이노베이션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GI102는 면역 세포가 충분하지 않은 암 환자에게 면역 항암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면역 항암제인데요. 이 GI102는 인터루킨2와 그리고 CD80을 작동시켜서 항암 면역 세포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인터루킨2는 면역세포 증식과 그리고 활성화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CD80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수용체인 CTLA4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GI102와 키트루다 병용요법 임상 2상은요, 이 면역 항암제 치료에 불응하거나 또 내성을 획득해서 더 이상 좀 치료 옵션이 없는 그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GI 이노베이션은 이 시장 성과,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이성 간암이나 또 흑색종, 신장암 등 세계 적응증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이 세계 적응증은요, 머크와 GI 이노베이션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정했고요. 특히 흑색종은 국내에서도 20년 새에 환자가 7배나 늘어날 정도로 흔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크가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GI 이노베이션은 단독 임상시험에서 이 GI102가 환자 7명에서 종양 크기가 줄거나 또 완전히 사라지는 비율인 이 객관적 반응률은 43%, 그리고 질병을 늦추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질병 통제율은 86%를 보였다고 밝혔고요. 또 이 GI102 단독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받은 이 5차례나 받은 전이성 난소암 환자에게서 이 암의 크기가 44.7% 줄어든 부분 관해가, 그리고 2차례 치료를 받은 메르켈 세포암 환자에게서 암의 크기가 40.4% 감소한 부분 관해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의 이 CSO는요, 머크와 함께 한국과 미국에서 추가로 이렇게 흑색종 환자 150명에게 GI102와 키트루다 병용 임상요법을 진행을 해서 2026년 3분기까지 미국 식품의약국에 가속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또 이 지난 6월 FDA에서 이 근골격계 암 6종에 대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좀 3가지 암에 대해서 머크와 병용요법 공동 임상에 착수를 한 만큼 계획한 대로 순항하면서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은요, 이 GI102가 면역세포의 수를 5배, 평균 5배 증가시키는 항암 면역세포 증식능을 보이는 치료제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임상은 국내외 약 14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 장명호 GI 이노베이션 CSO는요, 이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을 통해서 GI102의 약물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GI 이노베이션이요,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이렇게 공동 임상에 나선 것은 단독 요법 성과가 워낙에 좀 뛰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표준 치료제에 모두 실패한 말기 흑색종 환자 7명 중에 3명은 암세포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종양 크기가 치료 전보다 30% 이하로 감소된 상태인 부분 관해가 나타났고, 다른 3명은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또 주목해봐야 될 만한 부분은요, 머크가 이렇게 공동 임상을 진행하다가 기술을 도입했던 일본 에자이의 항암제죠, 이 렘바티닙 사례처럼 공동 임상 시험에 이어서 좀 기술 이전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머크는 2018년 에자이와 함께 렘바티닙 그리고 키트루다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다가 이 마일스톤 판매에 따른 기술료를 모두 합쳐서 57억 6천만 달러에 이르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측에 따르면요, 이 GI102는 단독요법에서 이미 다른 항암제보다 좋은 그러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에자이의 사례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유한양행이 국내 최초로 미국 FDA로부터 폐암 신약 이 렉나자 허가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굉장히 또 많이 끌었었잖아요. 국내 증시에서 이 제2의 유한양행을 찾게 나섰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좀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네, 유한양행은 이 지난달 미 FDA로부터 폐암 신약인 렉나자의 허가를 받았었죠.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렇게 좀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은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와 그리고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신약인 진펜트라 등이 있었지만은 이 항암제는 좀 이번이 처음인데요. 렉나자가 기존에 이렇게 미국에서 허가받은 약물과 비교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은 항암제가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이 세계 최대 항암 치료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요, 미국 항암제 시장은 올해 1,039억 달러, 그리고 여기에서 연평균 6.4%씩 성장을 해서 2029년에는 1,419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항암제 시장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각 기업 나름의 전략을 좀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HLB는 현재 이 미 FDA로부터 이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또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인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간암신약 재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HLB는 항서제약의 생산시설 문제 등으로 인해서 승인이 한 차례 거절된 바가 있었죠. 최근에는 이 FDA와 미팅에서 재허가 신청을 권고받아서 이달 중순에 이 항서제약과 재심사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FDA가 간단한 수정이나 또 추가 정보만 필요한 사례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이르면은 연내에 이렇게 좀 승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건데요. HLB 측에서는 이 국내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제약사의 기술 이전 없이 이렇게 항암제 개발을 직접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에 이렇게 신약 허가를 받게 된다면은 항암 분야 최초로 직접 개발 및 판매를 이룬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ABL 바이오의 사례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ABL 바이오는 이 최근 담도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ABL001의 임상 2상, 3상의 시험에 참여하는 환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담도암은 이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질병으로서 이 FDA는 지난 4월에 이 새 치료 가능성을 보인 ABL001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개발과 그리고 허가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ABL 바이오는요, 내년 상반기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그리고 이듬해 FDA로부터 담도암 2차 치료제로 가속 승인을 받는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후에 3상 시험을 별도로 진행을 해서 1차 치료제로 처방 단계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신약 개발사인 파로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개발 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PHI-101에 대해서 지난 19년에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ODD를 받았다면서 GI 이노베이션과 달리 아직 국내에서만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에서 이를 시행해서 가속 승인을 받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GI 이노베이션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먼저 GI 이노베이션의 공시입니다. GI 이노베이션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시험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면역항암제 GI108 단일요법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항종항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1상 2회 이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지난 12일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GI108 단독요법의 최대 내약 용량 및 또는 권장 제2상 용량을 정의하고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용량 확장 평가를 통해 GI108 단독요법의 항종양 활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